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룰 내용은요, 2023년 7월 4일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탑재한 동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아래에 그 URL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때 다루었던 내용 중 특히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사업 조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가지 조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식 약칭으로는 도시정비법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정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에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내용 전반에 관하여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아래에 구법과 신법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법은요, 법률 제19560호로서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된 것입니다. 제2조부터 제101조의 10에 이르기까지 여러 규정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약속대로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사업 조합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가지 규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조항들 가운데 있어서 단지 제41조만 바로 공포일이 시행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조항만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칙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칙 제2조 또한 제41조의 개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의할 점은 나머지 조항들은, 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들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부칙 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쪽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번 만남에서 다룰 세 가지 조항은 제41조, 제50조의 2, 제50조의 3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41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조는요, 조합의 임원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는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제41조만 2023년
7월 18일 그 공포일부터 시행된다는 것까지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법률 개정이 될 때마다 언제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방식이 눈에 익어 있을 것입니다. 구법과 신법을 비교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법의 개정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검은색은 개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바로 제1항 그리고 제1호, 제2호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제1항도 일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굳이 구법 재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신법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조 제2항부터 제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1항의 일부 검은색 앞쪽까지가 되겠죠. 이 경우 앞쪽까지 말입니다. 와 제1호, 제2호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조합은 말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이게 새로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바로 구법의 제1항 제2호의 일부를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은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하지만 주의할 점은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소유한 자, 이 다음의 내용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공유와 관련된 것인데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예전에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표로 정해진 사람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괄호 속의 내용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이분들 임원이라고 그러죠. 임원으로 둔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었는지 핵심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법령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 중에 제1호, 제2호 어느 하나, 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또는 정비구역에서 거주, 이번에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입니다. 제1호는 소유와 관련이 있고 제2호는 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법의 제1호, 제2호의 순서가 일부 바뀌고 일부의 내용이 항으로 옮아갔다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0조의 2와 제50조의 3을 연이어 다룰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조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제50조의 2는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두 차례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중 1번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 물론 다음 화면에는 2번이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법과 신법 정보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조항은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50조 2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사업 조합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의 통합 심의입니다. 그동안 사업 시행 계획은요, 각각의 것이 따로따로 심의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은 제1항과 제5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은 혼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접어두고요. 제1항과 제5항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1항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서는 시장님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심의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말입니다. 제1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경관심의입니다. 물론 경관에 관한 규율을 하는 법이 경관법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3호 교육환경평가입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그리고 제4호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를
규율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제5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6호 환경영향평가에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7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잘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설된 제50조의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3항, 제4항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은 의제 규정인데요. 의제 규정인데요.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제정을 거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로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시행일이 6개월 후 2024년 1월 19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신설된 제50조의 3, 제50조의 3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의 3 또한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하였던 제50조의 2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규정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제50조의 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인가의 심의 특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또한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하였던 제50조의 2처럼 통합심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50조의 2는요,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였고요,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였고요. 반면에 제50조의 3은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인가의 심의를 통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죠? 그럼 되었습니다. 아래에 국법, 신법 관련 정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항 또한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부칙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할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1항이고 제2항과 제3항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확인은 해볼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해두고 제1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요,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요, 바로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는 것도 도정법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즉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결정고시되는 것이 정비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비계획을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전에는 따로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조금 살을 붙여서 전개할게요. 따로 별도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나머지 부분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서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사업 시행자는 이번에도 살을 조금 붙여볼게요. 정비계획의 변경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따로따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회에서 제45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여기에 옮겨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3항 정리하고요. 부칙 일부, 즉 부칙 제1조와 제2조 확인하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제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조금 살을 붙일게요.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부칙 일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된 법률 제19560호 부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신구법 관련 정보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제1조 및 제2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제5조까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으로 믿고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법은 공포 일이 바로 2023년 7월 18일입니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다 더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9일부터입니다. 시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으로 이어져 있는 것 말입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제4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2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 내입니다.
바로 제41조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제4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조합 임원을 선임, 연임까지도 포함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정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